지난주까지 이 과제를 4개 과제 마무리를 좀 하십시오 얘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물과 기름 친화력이 없다. 왜?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중에서도 예를 올레산을 예로 들었다. 왜 친화력이 없을까요? 자, 물질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면은 어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분자다. 분자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설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자가 식으로 나타내면 분자식이다. 분자식으로서 모든 정보를 얘기를 못하지요. 그러면 그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구조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산염기 완충용액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자. 그래, 여기는 산염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었더라부터 해서 이제 물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물 속에서 산염기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물이 아닌 다른 용매 속에서의 산염기 개념과는 달라요. 근데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70% 가까운 물이 존재해서 물 속에서 산염기, 그리고 우리 몸속이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다. 완충용액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완충용액을 세포질 속에서의 완충용액, 그 다음 혈액 속에서의 완충용액, 이거 구성 완충용액 작용하고 있는 물질의 베이스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지 이걸 이해하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속에, 혈액 속에, 자, 이 물과 관련해서 산염기 완충용액 설명이 안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리현상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이해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세요. 자,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동영상으로 담겨진 유튜브 푸드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영양사 국시 2024년 문제 출제되는 문제를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 세부 영역까지 들어가서 몇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디는 출제가 빈도수가 낮다, 아주 빈도수가 높다 확인을 좀 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문제 분석을 하라. 작년 거 이전에 제가 6년 동안 문제 분석은 미리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라 그러는 것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전 문제는 역시 유튜브 푸드올에 들어가 보시면은 올려진 동영상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 영양사 국시, 위생사 국시 등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험 준비를 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자, 이렇게 4과제. 그 다음, 앞으로 또 지금 과제, 오늘 나갈 과제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부분 나갈 거니까. 그럼 이 과제 중에 영양사 국시 출제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 학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학업 계획이 여러분 제출한 내용 중에 좀 잘하신, 뭐 잘했다기보다 내가 인위적으로 한 샘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누구 건지 모르겠다. 누구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자, 여기서 엽시다. 학업 계획. 처리과 한번 열어볼게요. 안 되기는 뭐. PDF. 자, 우리 처리가 월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양사, 위생사 다 응시하겠다. 3월 달에 4월 월별로 한번 봅시다. 자, 3월 1학기 때 배운 생리학 정리 기초학습 하겠다. 4월 달에 생리학 영양학 정리, 5월 달에 생리학 영양학 모의고사 풀기, 영양교육 급식관리 기초학습 위생학, 6월 달에 위생사 시험 과목 위주로 하겠다. 7월 달에. 자, 이거 계획은 뭔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세웠는 거지. 예. 무슨 근거고? 어려운 거 미리 할 거야? 쉬운 거 미리 할 거야? 배운 거 위주로. 배운 거 위주로? 수업 시간 거 위주로. 뭐 좋아요. 자, 11월 달에 가서 위생사 최종 마무리하고 시험 치고, 12월 달 영양사 최종 정리, 그 다음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하겠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획대로 하세요. 예. 그 다음, 자, 2024년 제48회 영양사 시험 문제, 영양학 및 생화학. 자, 개요 부분에서 영양 섭취 기준, 섭취 실태 영양 밀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첨가당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겠다. 그죠? 근데 10%라고 그러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예. 문제 어렵지 않다 얘기예요. 다음, 탄수화물 영양의 혈당 조절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 나왔죠? 식이섬유 한 문제. 그러니까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꼭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매년 출제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없던 문제를 또 출제 가능할까? 아니잖아. 나왔던 문제, 물었던 문제를 바꿔가 또 묻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영역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세부 영역은 정말로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 혈당 조절에 작년에 나온 문제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간에서의 작용, 그 다음 공복 시 혈당 조절에 사용될 수 있는 것 뭐냐? 공복 시,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혈당 수치가 낮은 상태잖아. 저혈당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당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이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당 신생 과정을 돌려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포도당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식이섬유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었죠. 자, 보시면은 한 문제. 그 다음 탄수화물 대사에 자,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5탄당 인상 경로.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 포도당 당신생 또 한 문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위쪽에 지금 혈당 조절에 공복시 혈당 조절 사용 알라닌 그러는 거 알라닌 사실은 이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넣으면 이쪽을 넣어야 돼요. 그죠? 이쪽에 혈당 조절에서도 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 당신생 바로 코리회로 나왔죠. 코리회로 그 다음 글라이코겐 대사 갈락토스 대사 거의 매년 나오잖아. 이게 몇 문제고? 5문제 3문제 탄수화물에 대해서만 8문제잖아. 8문제 엄청나죠? 그래서 세부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게 나오잖아. 그 다음 지질 영양, 지질 소화 흡수 한 문제. 그 다음 지질 생리 기능. 자, 생리 기능. 그 다음 지질 섭취 급원, 섭취 관련 문제 5문제, 6문제. 그 다음 지질 대사, 중성지방, 케톤, 콜레스테롤 대사 매년 나옵니다. 단백질, 영양, 단백질 대사. 단백질 영양이 세 문항, 단백질 대사 셋, 5, 6, 7 문항, 3문항. 단백질에 대해서만 10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 에너지 대사, 에너지 필요량 한 문제. 그 다음 알코올 대사 한 문제, 에너지 대사에 2문제. 바이타민 한 문항, 지용성 개요, 바이타민 개요의 한 문항, 지용성 바이타민 3문항, 수용성 바이타민 3문항. 그러니까 바이타민도 전체 5문제가 출제되었잖아. 그죠? 무기질 3문항, 무기질, 다량 무기질 3문항, 미량 무기질 3문항, 6문제. 그리고 수분 한 문제. 자, 이렇게 출제되었다. 전체 합해서 영양생화학 46문제. 그러면 생애주기 14문제다는 얘기잖아. 그래, 합해서 60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봤다. 자, 알아봤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출제한 과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도록 할게요.